반갑습니다. 제5주차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강의를 맡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정영필 교수입니다. 1차 시에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의 필요성,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2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와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의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성요소,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필요성,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 모델은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고 이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오스터와 피그너는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드윅은 기업의 가치 제한, 고객, 채널, 관계, 수익 모델의 요소들을 결합한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빈 리는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구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 제한, 고객, 채널, 관계, 수익 모델의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제한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고, 고객은 기업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채널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관계는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수익 모델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업화와 비즈니스 모델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업화는 기업이 창안한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실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화를 위한 청사진의 역할을 하고 사업화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기업은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화를 위한 단계와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 사업화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서 수행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사업화를 위한 전반적인 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아이디어 도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혜택을 원하는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크고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경쟁 상황은 어떤지, 시장 기회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계에서는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가치 제한, 고객 세분 시장, 채널, 관계, 수익 모델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단계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는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마케팅과 판매 단계입니다. 마케팅과 판매 단계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알리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마케팅 전략이나 판매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확보 단계입니다. 고객 확보 단계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을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을 어떻게 충성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는 고객 충성도, 고객의 이탈률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나타내는 리텐션 전략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과정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업과 유통업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구독 모델, 플랫폼 모델, 공유 경제 모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독 모델은 일정한 구독료를 지불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구독료의 대표적인 예가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콘텐츠를 월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스포티파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서비스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전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화 모델은 소비자의 개별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성 모델은 환경과 사회가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과정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의 발전, 시장의 변화, 그에 따른 규제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의에서 나온 요소가 먼저 가치 제한,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고객이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와 이로부터 얻는 혜택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수익 모델,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독료라든가 제품 판매, 광고 수익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 고객 세그먼트. 타겟 고객층을 정의하고 해당 고객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채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경로나 방법을 나타냅니다. 직접 판매, 유통사를 통한 판매, 온라인 채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핵심 자원.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자원들을 지칭합니다. 기술이나 인프라, 재무, 인적 자원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 활동. 핵심 자원을 이용하여 가치 제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활동들을 나타냅니다. 제품 생산, 서비스 운영, 마케팅, 연구 및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파트너십.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기업, 공급업체, 제조업체 등과의 협력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비용 구조.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러한 비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한 8가지 구성 요소들을 조합하여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하고 기술하며,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연계되어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알렉산더 오스트왈드와 이브 피그너가 개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9가지 요소를 도식화하여 표현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린 캔버스가 있습니다. 에리 리프킨과 브래드 스탠버그가 개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유사하지만 더 간결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린 캔버스는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도구이고 이를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헥사곤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캔버스를 개발한 알렉산더 오스트왈드와 이브 피그너가 개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6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파이프라인 모델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흐름을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이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데 적합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 시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를 빠르게 이해, 검토, 개선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내 외부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도구의 대부분 특징이 모델을 한 장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장 정리의 장점은 혁신 아이디어를 빠르게 정립할 수가 있고,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를 검토할 수가 있고, 내 외부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복잡성에 따라서 적당한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문가에게 표현할 것인지 일반인에게 표현할 것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목적과 복잡성,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표현 도구인 캔버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앞에서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의 고객 관계를 포함하여 주요 사업 요소 9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그래픽 템플릿입니다. 이것 말고도 스타트업 기업에 적합하도록 만든 린 캔버스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만들고 전달하고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만들어 전달,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 창출 파트, 가치 제한, 가치 전달, 가치 획득 파트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 창출 파트는 기업의 역량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죠. 가치 전달 파트를 통한 충성 고객 확보는 비즈니스의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파트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 제한은 고객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개발되며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되고 수익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은 가치 제한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며 핵심 파트너는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을 제공하거나 가치 제한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전달하고 어떤 가치를 획득하는가의 4가지 파트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타벅스의 예를 든다면 고객 세그먼트는 개인과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고객 관계는 단순한 구매와 충성 고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채널은 오프라인 매장인 직접 채널이 있을 수 있고 대리점과 같은 간접 채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 제한은 커피, 음료, 식사, 라이프스타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 활동으로서는 커피 추출, 음료 제조, 푸드 서비스, 고객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자원은 브랜드 이미지, 매장의 위치, 물류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파트너로서는 공급업체와 유통업체, 마케팅 파트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임차료나 인건비, 마케팅 비용과 같은 고정 비용이 있고 원자재비나 재료비, 인건비와 같은 변동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커피나 음료, 식사와 같은 제품 판매가 있을 수 있고 멤버십이나 커피 머신 판매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수익 구조로 작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캔버스 도구를 활용하여 한 장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리를 하면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사업 아이디어를 빠르게 정립할 수 있고 사업 진행 시 핵심 요소들을 빠뜨린 게 없는지 검토할 수가 있으며 내부 구성원들이나 관계자들 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나 의사결정자에게도 한 장의 잘 짜여진 캔버스는 주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기업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채택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 조사 자료가 있는데 한국정보진흥원 작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기업의 73.2%가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이 51.6%로 나왔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고객 만족도 향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KDI도 작년 5월에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기업의 71.8%가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으며, AI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생산성 향상이 4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조사 모두 기업의 70% 이상이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AI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AI 도입을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도입 분야로는 생산, 물류가 49.5%, 마케팅 영업이 45.2%, 고객 서비스가 44.8% 등이 꼽혔습니다. AI 도입 효과로는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이 꼽혔습니다. AI 도입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이 44.6%, 비용 부담이 42.4%,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어려움이 39.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설정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기존의 아날로그 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새로이 창출되는 산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과 AI가 만나면 핀테크 산업이 되고, 운수와 AI 산업이 만나면 자율주행 산업이 됩니다. 음식과 AI 기술이 만나면 푸드테크 산업이 됩니다. 농업과 AI 기술이 만나면 스마트팜 혹은 얼그테크가 됩니다. 공장과 AI 기술이 만나면 스마트 공장이 되고, 의료와 AI가 만나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됩니다. 교육과 AI가 만나면 에듀테크 산업이 됩니다. 숙박, 레저, 스포츠, 예술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AI 기술과 만나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의 신디지털 산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현황을 통해서 보았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기업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기반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했을 때 핵심은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빅데이터와 같은 형태로 대량 축적이 되고, 여기에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 혁신 기업이 되면서 지속적이면서 성공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고객 경험 개선, 시장 변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AI 기술 채택에 대한 필요성은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 고객 서비스 및 경험 향상, 데이터 분석과 예측,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최적화,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능정보산업협회에서는 2024년 떠오르는 AI 기업 탑 100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URL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각 산업 분야별로 애드앤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제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2024년 떠오르는 기업 100대 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는 연도별로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습, 추론, 자율적 행동 등의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보여주며, 인공지능은 주로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의 기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탄생은 컴퓨터 과학, 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실험적 연구가 결합되면서 시작되었고, 인공지능은 기술과 학문의 발전과 함께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오늘날의 의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개념을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원은 1950년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앨런 튜링이 튜링 테스트를 제안하면서 인공지능의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스크린벽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과 사람을 두고 그 스크린 바깥에서 사람이 질문을 하였을 때 안에서 대답하는 것이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를 때 우리는 그 컴퓨터를 인공지능을 가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존 맥카시 교수가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용어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분야를 칭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AI 연구는 기호주의 인공지능과 전문가 시스템을 위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초기에 많은 흥미를 끌었던 기술적인 한계를 보이면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부활을 하게 되었는데, 빅데이터와 컴퓨팅 파워의 증가로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인공지능의 연구에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컴퓨터 시스템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패턴을 파악하여 결정을 내리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의 유형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의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딥러닝.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다층적으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의미합니다. 활용은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어 처리. 기계가 자연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활용은 챗봇이나 기계번역, 텍스트 분석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유형에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이는 학습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나눠지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이미지 각각에 레이블이라 하는 것에 정답을 붙여 신경망에 집어넣어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경망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절하여 신경망 학습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응용은 스팸 메일 필터나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재난 예측,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이 정답을 주는 것에 비해서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주지 않고
이미지를 넣어서 분집을 만들도록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특징과 패턴을 찾는 데 중점을 두어 신경망 학습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금융상품의 수요 예측이라든가 치료 방법의 개발, 제조 불량 감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에이전트는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취하며 행동의 결과로 보상을 받습니다. 에이전트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게임이나 로봇, 자율비행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비전 분야. 개념은 기계가 이미지와 비디오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얼굴 인식, 물체 탐지, 의료 영상 분석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최근에 핫한 기술이죠. 생성형은 여러가지 기술과 모델을 활용하여 만들어지는데 주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변형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생성형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새로운 콘텐츠 생성과 변형을 통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품질과 모델의 윤리적인 사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발상하거나 구체화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적용된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계 비둘기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미드전이라는 AI 프로그램이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 이 디지털 아트는 2022년도 미국 콜로라도주의 미술대회에 출품된 한 점의 그림으로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AI가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드전이라는 AI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이 그림은 심지어 다른 인간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회 우승을 차지해서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